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징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장 출발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면서 특징 주가 짚어드리겠는데요.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통신, 금융, 기계업종 전거래일 대비보다 좋습니다. 통신업종은 제가 출연하는 요일마다 매일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만큼이나 이제 자주 언급이 되겠는데요. 통신업종은 사실 이제 예측하기로는 LGU 플러스가 오늘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전일 2시간 동안 LTE 통화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장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이슈와는 상관없이 통신업종 전반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업종도 보면 철강건설업종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철강업종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포스코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좀 주가 전반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DSR 제강이나 고려제강, 대오AL 같은 종목들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자 철강 쪽이 조금 무겁긴 한데 개별주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개별주는 SK하이닉스가 시장에 요즘 가장 탑픽입니까?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던 이유는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와서죠. 1조 8천억 원 규모면 돈으로 얼만큼, 만 원짜리라면 얼만큼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천 공장 증설하는데 신설 투자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많이 벌 거라고 더 예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 전망치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 쪽 말씀드릴게요. 현대증권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뜨거운 감자, 현대증권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대신에 주가는 오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매각권 때문인데 현대차그룹이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한쪽이 인수를 하게 되면 HMC투자증권과 합쳐서 좀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대우증권과 거의 견줄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건 현대증권의 좀 강세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전반의 흐름이 조금 다소 무거워지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부분 볼 수 있겠고요. 한진해운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진해운에 1,000억 원대 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는 호재는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주가는 강보합권대 유지를 하고 있네요. 좀 더 전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25% 정도의 규모면 적지는 않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업종 말씀드리면 두산중공업인데요. 베트남에서 수주 소식 들려왔습니다. 전 제일 반갑게 생각하는 소식인데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하는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스닥에서 저는 좀 좋게 보는 그런 종목인데 해성옵틱스인데요. 3%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카메라 모듈 업체들 가운데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받고 있고요. 지금 1,000억 원이 살짝 안 되는 990억 원대인데 아마 오늘 내일을 기점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규모가 좀 되니까요. 기관 쪽이나 이쪽에서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장 마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특징 섹터와 특징 기업들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SPSS의 오지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훈 대표님, 포스코가 또 등급이 떨어졌군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피치가 포스코의 신용 등급을 BBB, 트리플 B로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에 대한 쪽을 이유로 해서 포스코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무디스가 이미 그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그에 이은 이렇게 연속적인 조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영업 전망에 대해서 좀 약간 철강 시장에 대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수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제네시스를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포스코 강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의 강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작업을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코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라면은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을 업종에 대한 탑픽스로 선정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본다라면은 다크호스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하이스코어가 되겠죠. 이 두 기업에 대한 쪽을 좀 내년에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석 대표님, 최근에 이 시장에서 무분별한 M&A 소식으로 주가가 이상급등했던 기업들이 M&A가 무산되면서 또 주가가 급락을 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죠. 몇몇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벽상건설이 M&A 일정이 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가지고 태산 LC도 어제 미리 발표가 나왔죠. M&A 무산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하한가로 시작해가지고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회사들이 과연 M&A 자료 가지고서 얼만큼 크게 오를 수 있냐를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회사들이 M&A가 되고 난 다음에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영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이전과 다른 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뭐 과거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제가 이제 2000년도 그 초반 때 하이닉스를 갖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가 감자한 이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이닉스는 이제 옛날에 하이닉스를 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4,000원, 5,000원대에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미 하이닉스는 감자도 끝났고 재무구조도 개선됐고 그다음에 체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매수 기회를 분명히 줬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 부실 기업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M&A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 또 시장에서 좀 번지고 있는데, 글쎄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A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회사의 체질이 개선되고 영업이 개선되고 재무구조가 좋아진 다음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투기적인 매매는 연말 쪽에서 특히나 우울한 그 성적표를 낳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당부하고 그다음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메네요. 아니, 참 목이 멜만합니다. 지수가 또 흘러내리네요. 답답하니 근데 그래도 정리는 좀 해주시죠, 포인트만. 네, 일단 오늘 아침 시작 쪽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계속 오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크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 쪽에서 특히 이제 26일 날 이제 휴일이 끝나고 내일 이제 휴일이 끝나고 나면은 26일 날이 이제 올해 배당의 12월 결산법인 배당의 이제 권리를 마지막으로 다 이제 매수하는 날이 되겠죠. 아마 그날까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종합주가 지수는 한 차례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선질성 매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대표도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아마 지금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방송에서 이승석 대표님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하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걸 텐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쪽을 분산한다거나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 하이닉스에서 보셨듯이 분명히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음에도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종목이 급락을 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패턴에 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수익을 좀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좀 여유 있는 자세,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올해 단기적으로 내가 일주일 안에 어떤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가치 수렴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자세로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개장 전후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뵈야 될 것 같네요.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